안녕하세요, 노부장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공유기의 메뉴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유기마다 조금씩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메뉴를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 제가 사용하는 IP타임의 3004 ITL 공유기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고급형 공유기라서 여러가지 메뉴가 있으니 괜찮다고 봅니다. 공유기를 가장 처음에 구입해서 연결하면 기본 설정된 IP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메이커마다 주소가 다른데 보통은 192.168.01이거나 192.168.11 정도가 많죠. IP타임은 192.168.0.1을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 값을 변경해서 사용 중이라 192.168.100.1로 접속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관리 도구로 들어가시면 세부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화면은 공유기의 설정 정보가 나옵니다. 왼쪽은 카테고리고 오른쪽은 세부 정보가 요약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본 설정은 시스템 정보를 요약한 내용과 밑에 있는 고급 설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 정도를 모아놓은 거라서 이 밑에 있는 고급 설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할 것은 여기 나오는 용어나 개념들은 대부분 TCP/IP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어느 정도는 제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했기도 했고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이므로 복잡한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급 설정에 있는 네트워크 관리인데요. 클릭해보면 인터넷 설정 정보와 내부 네트워크 설정, DHCP 서버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설정 정보를 클릭해보죠. 여기서는 동적 IP와 PPPoE 고정 IP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는 낯설은 게 하나 끼어 있습니다. PPPoE는 포인트 투 포인트 오버 인터넷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PPP 연결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ADSL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던 시절에 많이 보던 단어인데 요즘은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고정 IP하고 유동 IP가 남네요. 인터넷을 하는 데는 이 IP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업자도 한정된 IP 자원만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자들 대부분은 24시간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정 시간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IP를 적절하게 돌려서 쓰면 가입자 수만큼 IP를 확보하지 않아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IP가 가입자마다 고정되지 않고 그때그때 남는 IP를 할당하는데 그걸 유동 IP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한번 할당되면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가입자가 이메일 서버라든가 웹 서버 등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고정적인 IP가 필요한데 이 고정 IP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유동 IP보다 많이 좀 비싸서 대부분은 유동 IP를 가입합니다. 그러니 만일 인터넷 서비스를 측정할 때 특별하게 주문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유동 IP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외부 IP 주소라든가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기본 DNS 주소 이런 것들은 모두 유동 IP를 할당받으면서 같이 받아오는 정보입니다. 그러니 사용자가 따로 설정할 건 아닌데 여기서 DNS 서버는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주소 수동 입력 칸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 값으로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위쪽에 사설 IP 할당 허용하기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사설 IP를 운영하거나 혹은 사용자가 공유기 밑에 다시 공유기를 구성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밑에는 WAN MAC 주소가 있는데요. WAN은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로 공유기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포트라 보시면 됩니다. MAC은 MAC 어드레스를 말하는데 랜카드에 할당되어 있는 하드웨어 주소입니다. 중복이 없는 고유 번호죠. 스마트폰에도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 MAC 어드레스가 보일 겁니다. 이것도 그냥 따로 설정하는 건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간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이 MAC 주소를 바탕으로 공유기인지 PC인지를 판단해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옆에 있는 MAC 주소 변경을 통해서 PC의 MAC 주소를 대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속임수죠. MTU는 Maximum Transmission Unit의 약자로 인터넷 사용 시에는 우리가 정보를 보내면 그것을 일정 크기로 잘라서 보내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만일 1기가 파일을 한 번에 보내면 중간에 조금만 에러가 나도 1기가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토막토막 잘라서 보내고 받는 쪽에선 만일 에러가 발생하면 그 토막만 다시 받는 식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 값을 너무 크게 설정하면 에러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너무 작게 설정하면 인터넷이 느려지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설정값을 변동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니 이 값도 손대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연결 상태는 인터넷에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다는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네트워크 설정인데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DHCP 서버 설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DHCP 서버 설정입니다. DHCP 서버가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를 나타내고 있고 그 밑으로는 어떤 주소 대역을 대여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유기는 여러 대의 PC와 스마트폰 등의 기기들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데 이때 공유기에 접속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각각의 기기들은 중복되지 않는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일일이 기기마다 입력해 주는 것은 많이 번거로워서 공유기에게 IP 할당은 네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 라고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이고 줄여서 DHCP라고 합니다. 이 기능을 제공하는 걸 DHCP 서버라고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 IP를 받아오는 과정이 바로 이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사업자도 DHCP 서버를 이용해서 IP를 뿌린다고 볼 수 있죠. 간단하게 줄이면 가정에서는 앞부분에 192와 168로 시작하는 C 클래스의 사설 IP 대역을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설명하자면 길고 실익도 없습니다. 주소는 지금 2부터 254까지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1부터 255까지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서 끝번호가 255인 경우는 통상은 브로드캐스트에 사용되는데 브로드캐스트는 그냥 특별한 용도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2부터 254까지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은 어디 갔는가 하면 보통은 공유기 자체가 1을 사용합니다. 밑에는 서브넷 마스크도 특별하게 나누어서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값을 그냥 쓰시는 게 좋고요. 게이트웨이 주소는 공유기의 주소를 적어주게 됩니다. DHCP 서버도 공유기가 하니까 주소가 동일하겠죠. 그래서 공유기는 게이트웨이 서버와 DHCP 서버, 방화벽, 스위칭 허브, 무선 어세스 포인트, 라우터 등의 네트워크에 특화된 다양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소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외부 IP 주소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인터넷 사업자가 주는 IP고요. 여기서는 공유기의 내부 IP 주소를 나타내고 있죠. 공유기는 집안의 내부 네트워크와 인터넷이라는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때문에 외부용과 내부용 각각 IP를 가지고 있어서 총 2개의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IP 주소 대여 시간은 유동 IP를 할당하는 시간인데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DNS 서픽스는 문자 주소에서 일종의 전미사를 붙여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다 닷컴을 써주면은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실 때 닷컴을 안 쓰셔도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시면 다른 데 접속하는데 또 불편하시고 하니까 보통은 이건 안 쓰시더라고요. 그 밑으로는 일종의 상태창입니다. DHCP 서버의 작동 상황과 그리고 공유기에 연결된 각종 장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IP는 유한한 자원이다 보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내부 용도로 쓸 3개의 IP 대역을 특별히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걸 사설 IP라고 하고 공유기 밑으로는 모두들 이것을 쓰고 있죠. 기본값이 192.168.0.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192.168.100.1을 쓰고 있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유저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세팅 값은 디폴트 값을 쓰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죠. 내부 네트워크 설정인데요. 자, 처음에는 내부 IP 주소가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공유기의 주소입니다. 서브넷 마스크도 동일하게 쓰고요. 그 밑으로는 허브와 AP 모드 내부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는데 허브하고 AP 모드는 조금 복잡한 기능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이지메시하고도 비교가 되는 기능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유기를 2개 이상 연결해서 사용할 때 설정합니다. 공유기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 네트워크 장치다 보니까 그 기능 중에서 특정 기능을 한정해서
다른 네트워크 장치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허브는 공유기를 스위칭 허브로 사용하는 것이고 AP는 어세스 포인트로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죠. 어세스 포인트는 간단히 말하면 공유기 안테나를 유선으로 먼 곳에 설치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잘 잡히지 않을 때 어세스 포인트를 추가하는 형식으로요. 일반적으로는 가정용으로 거의 사용할 일이 없고 설명도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생각이 나면 별도의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게이트웨이라든가 내부 기본 DNS 이런 것들은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특별하게.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위에 있는 허브 AP 모드 내부 게이트웨이를 설정하시게 되면 그때서야 활성화되는 메뉴입니다. 그 밑으로는 그냥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할당된 IP와 그 IP를 사용하는 장치들의 맥 주소 그리고 기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이 3개가 보이고 PC가 1대 그리고 엑스박스가 1대가 보이네요. 자,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